이른 아침 7시 기숙사 방에서 이한결은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4살 소년의 어깨에는 가방 하나와 함께 무거운 기대감이 실려 있었죠. 오늘이 바로 미국 중학교 첫 등교일이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지만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죠. 한결은 작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교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한결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손잡이를 돌렸어요. 아, 새 학생이 왔군요. 미스 리처드슨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결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자기소개해보세요. 한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결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수학을 좋아해요. 뒤쪽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학이라 미스 리처드슨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서양에서 발달한 학문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그리스, 유럽의 위대한 수학자들 말이에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언가 잘못된 분위기라는 걸 직감했죠. 제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아시아 애들이 수학 잘한다는 건 그냥 암기만 잘하는 거 아냐? 한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외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한결아, 진짜 실력은 어디서든 빛이 난단다. 수업이 시작되자 리처드슨은 칠판에 복잡한 연립방 정식을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포기하는 표정을 지을 때 한결은 혼자서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미스 리처드슨은 칠판에 더욱 복잡한 문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2차방 정식과 연립방 정식이 뒤섞인 고난도 문제였어요. 학생들은 하나둘 고개를 젖히며 포기하는 기색을 보였죠. 이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인데요. 앞자리 학생이 투덜거렸습니다.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다른 학생도 동조했어요. 리처드슨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한결의 모습을 발견했죠.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한결은 여전히 문제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한국 친구는 어떤가요? 리처드슨의 목소리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결에게 쏠렸습니다. 자, 동양의 수제라면 이 문제쯤은 풀 수 있겠죠? 목소리 톤에서 조롱의 기미가 역력했습니다. 학생들도 이를 감지했는지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설마 정말 풀 수 있을까? 아마 운 좋게 맞힐 수도 있겠지만 한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처드슨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결의 눈에는 당황함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해보시겠어요? 리처드슨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도전적인 어조였어요. 한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을 재는 메트로놈 같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자 한결은 잠시 문제를 다시 훑어봤어요. 복잡해 보이는 수식들이 그의 눈에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와 함께 풀던 문제들이 떠올랐죠. 계산 용지가 필요하시나요? 리처드슨이 약간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분필의 거친 질감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교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시계바늘 소리만이 또각또각 들렸죠. 한결은 눈을 감고 잠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암산 방법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연립 방정식에 대입하고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시간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혹시 정말 못 푸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에요. 그때 한결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칠판에 댔어요. 제3장 마이너스 암산, 그리고 정답. 한결의 손이 칠판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이 칠판과 만나며 내는 스르륵 소리만이 교실을 채웠어요. 첫 번째 줄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엔 근의 공식을 이용한 해를 써내려갔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한결의 손놀림이 거침없었거든요. 마치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방정식을 첫 번째 해에 대입하는 과정이 이어졌어요. 복잡한 계산 과정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나갔습니다. 분수의 통분, 인수분해, 그리고 최종 정리까지 모든 단계가 논리정연하게 펼쳐졌죠. 저런. 앞자리에 앉은 제시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리처드슨의 얼굴에는 점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며들었어요. 처음엔 한결이 틀릴 거라고 확신했는데 지금까지의 풀이 과정은 완벽했거든요.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으로 검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답을 큼직하게 적었어요. x3, y-2. 칠판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교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학생들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리처드슨이 말을 걸었어요.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처드슨은 급히 자신의 계산기를 꺼내어 검산을 시작했어요. 학생들도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첫 번째 방정식에 답을 대입해보니 좌변과 우변이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습니다. 리처드슨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교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맞네. 암산으로 풀었다고? 진짜 대단한데? 한결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귓가가 살짝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죠. 한결아, 수학은 언어란다. 숫자로 말하는 아름다운 언어 말이야. 외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여름날 오후가 떠올랐어요. 마당에서 수박을 먹으며 수학 문제를 풀던 기억들이 말입니다. 그때 외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진짜 실력은 어디서든 빛이 난단다. 리처드슨은 여전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함정 같은 문제를 한결이 너무도 쉽게 풀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암산으로 말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처드슨이 어색하게 말했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한결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조롱과 무시가 아닌 궁금증과 존경의 눈빛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한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해요? 저도 수학 좀 알려주세요. 한결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받는 따뜻한 관심이었거든요. 하지만 교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시세 많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마이너스 질투와 흔들림. 다음 날 아침 한결이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일부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야, 어제 그거 혹시 미리 알고 있던 문제 아니야? 브래드가 한결의 책상 앞에 서서 말했어요.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하는 브래드는 학급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나타난 한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흐려지는 걸 견딜 수 없었죠. 아니에요. 처음 본 문제였어요. 한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야? 정말 천재라는 거야? 브래드의 목소리에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점점 위축되는 자신을 느꼈어요. 어제 잠시 느꼈던 환영받는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천재든 뭐든 결국 외국인이잖아.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맞아. 영어도 어색하게 하면서 한결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성적이 좋다고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알렉스가 다가왔습니다. 알렉스는 키가 작고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평소에 브래드 무리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는 편이었죠. 한결, 나 수학 문제 좀 도와줄 수 있어? 알렉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둘은 교실 한편에 앉았어요. 알렉스가 펼쳐놓은 수학 문제집에는 연필로 지우고 다시 쓴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결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먼저 공통인수를 빼내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여기 3x가 공통으로 들어가죠? 한결의 설명은 차분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복잡한 수학 용어 대신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했습니다. 알렉스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한결의 따뜻한 말에 알렉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학생들도 조금씩 다가왔어요. 나도 이 문제 모르겠는데 설명해 줄 수 있어? 저기, 이 공식은 언제 써요? 한결은 묵묵히 모든 질문에 답해줬습니다. 귀찮아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이해할 때마다 기뻐했죠. 하지만 브래드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한결을 둘러쌌습니다. 야, 너 왜 계속 잘난 척해? 우리가 바보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면 뭐야? 너 혼자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한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알렉스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용기를 낸 모습이었어요. 브래드, 그만해. 한결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 거야. 너는 조용히 해, 알렉스. 아니야. 한결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줬어. 너희처럼 무시하거나 놀리지 않았다고. 알렉스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한결은 알렉스를 고마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수업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한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때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한결아,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란다. 한결은 알렉스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5장 마이너스 편견의 균열.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미스 리처드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결이 푼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완벽한 풀이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암산으로 말이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렸어요. 15년 전 갓 교사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아시아계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었죠.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 학생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스는 그 학생을 믿었고 추천서도 써줬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나 말이에요. 그 일로 리처드스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죠. 그 이후로 아시아계 학생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경계하게 되었어요. 또 똑같을 거야. 리처드스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달랐어요. 어제 칠판 앞에서 보인 그 침착함과 정직함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인터넷으로 한결의 성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성적표를 번역한 자료였어요. 모든 과목이 우수했지만 특히 수학 성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 건가? 리처드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문득 한결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수학 시간, 리처드스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미적분 문제였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선 수준이었죠.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사람,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브래드조차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리처드슨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결에게 향했어요. 한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또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풀이 방법이 떠올랐어요. 해보시겠어요? 리처드슨이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제와 달리 중립적인 어조였어요. 한결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칠판 앞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도 암산으로 시작했습니다. 미분의 기본 공식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고급 수학 개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분필이 칠판 위를 움직였어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 미분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이 차례로 적혔습니다. 학생들은 이번에도 숨죽여 지켜봤어요. 리처드스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대학교 때 배운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 이렇게 쉽게 풀고 있다니 말이에요. 한결이 답을 완성하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리처드스는 급히 검산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했어요. 대단합니다. 리처드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어제의 도전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나요? 외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한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수학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라고 하셨죠. 한결의 말에 리처드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진솔한 대답에서 진짜 수학에 대한 사랑을 느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리처드슨은 한결을 불렀어요. 한결, 잠깐 남아보세요. 한결은 긴장하며 리처드슨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요. 리처드슨이 갑자기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잘못 봤나 봅니다. 한결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과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당신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좋은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리처드슨의 말에 한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해 볼게요. 당신의 실력을 더 키워보고 싶어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한결은 기숙사 방에서 외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준 것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수학 노트들과 연필,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외할아버지의 정갈한 글씨로 가득한 수학 공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마다 다양한 문제들과 해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문제도 풀어보렴. 수학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거란다. 노트 곳곳에 한결을 위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한결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데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한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한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미국에서 힘들 때가 많을 거야. 남들이 널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남들이 널 보지 않아도 너는 언제나 문제를 푸는 아이였단다. 내 안에 있는 수학에 대한 사랑,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편지를 읽으며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아래쪽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결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단다. 이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신문 기사를 봐라. 한결은 급히 봉투를 뒤져봤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MIT 청소년 국제 수학대회 참가자 모집이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전 세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경시대회였습니다. 우승자에게는 MIT 여름 프로그램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었어요. 한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신문 기사 옆에는 외할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한결아, 이 대회에 도전해보렴.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너를 믿는단다. 한결은 컴퓨터를 켜서 대회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가비와 여행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엄마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결아, 공부는 잘하고 있니? 엄마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 중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한결은 엄마의 메시지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학대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진짜 실력은 어디서든 빛이 난단다. 외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결은 결심했어요. 일단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결은 미스 리처드슨을 찾아갔어요. 교무실 문을 두드리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한결은 외할아버지의 편지와 신문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리처드슨은 신중하게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네요. MIT 청소년 수학대회라니.
참가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리처드슨은 한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자신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 이 대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어요. 한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어른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제7장 마이너스 변화된 교실. 일주일 후 미스 리처드슨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한결을 찾았습니다. 교무실에서 나온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한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결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며 리처드슨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당신의 MIT 수학대회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참가비와 교통비를 학교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네요.